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집중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날짜부터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2026년 5월 1일. 그냥 달력을 넘기다 만나는 평범한 하루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거대한 지각 변동을 동시에 겪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모멘텀 한가운데에 서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계의 흐름 속으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맞춰볼 거대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인 일자리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중동의 안보 상황, 아주 뜨거운 글로벌 무역 전쟁,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밑에서 흔들고 있는 환율과 금리까지 쫙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입니다.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전통적으로는 노동절이잖아요. 그런데 2026년 오늘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에 띄운 이 질문 한번 보시죠.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솔직히 이 해설 들으시는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지금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 깔린 핵심 불안감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월급 좀 올려달라, 쉬는 시간 좀 늘려달라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생존, 그 자체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랑 유럽 주요 노조들이 내건 요구사항을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들이 AI 핑계대면서 사람 마음대로 자르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기술 들여올 때는 무조건 노사 합의를 거쳐라.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 무서운 속도의 AI 파도 속에서 내 밥그릇, 내 고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개인의 밥그릇 문제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생존 게임으로 시야를 좀 확 넓혀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동의 새로운 안보 기류입니다. 여기 상황이 진짜로 흥미로운데요. 화면 양쪽의 대비를 한번 봐주세요. 왼쪽을 보시면 지금 중동 베이스에는 미국이랑 이란이 언제 터질지 모르게 대립하는 아주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죠. 와,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보안군을 같이 꾸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영원한 앙숙인 두 나라가 손을 잡다니 이 복잡한 갈등 속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지정학적 타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바로 우리 지갑 사정이랑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유국들이 강대국들 눈치 안 보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니까 오히려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밑으로 꾹꾹 눌리는 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 멀리 중동 바다에서 일어난 이 뜻밖의 악수가 당장 여러분이 차에 기름 넣을 때 내는 돈을 줄여주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 얘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불붙고 있는 EU와 중국의 전기차 무역 전쟁입니다. 화면 한가운데 있는 이 숫자 보이시나요? 35%. 진짜 엄청난 수치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때리기로 확정한 향후 5년간의 최고 관세율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은 절대 안 뺏기겠다. 중국산 차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아예 높은 장벽을 쳐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극적인 선언인 거죠.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국 상무부에서 즉각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한 대 치니까 바로 맞받아친 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유럽이 맞네, 중국이 맞네 편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랑 그걸 가장 많이 사는 거대한 시장이 말 그대로 정면 충돌했다는 사실 그 자체죠. 이게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 그 폭풍의 눈을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위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그럼 이 모든 판을 밑바탕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번째, 글로벌 금리와 환율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아주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취임하면 다른 거 다 데쳐두고 무조건 물가부터 잡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내심 이제 금리 좀 내리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팍팍한 고금리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정말 훨씬 길어질 거란 뜻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미국이랑 일본 상황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가 완성이 다른 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물가 잡으려고 고금리를 꽉 유지하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데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하던 초저금리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이던 시대는 가고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반된 정책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가장 직관적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엔달러 환율 1042엔대 진입. 한동안 끝없이 추락하던 이른바 슈퍼엔저 시대가 저물고 드디어 엔화 가치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숫자가 변한다는 건 일본 내수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수출로 먹고 사는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에는 엄청난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금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우리 실물 경제를 얼마나 주락펴락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휴, 오늘 정말 넓은 영역을 바쁘게 넘나들었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2026년의 거대한 변화들이 도대체 하나로 모이면 우리에게 무슨 행위가 되는지 싹 다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짚어본 이 거대한 지각 변동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AI가 내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생존 방식을 아예 밑바닥부터 재정의하고 있다. 둘째, 중동의 석유와 전기차 무역을 둘러싸고 세계 국가들이 자기들 살 길을 찾아 완전히 새로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셋째,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전 세계 돈의 흐름, 즉 금리와 환율마저 철저하게 각국의 이익에 따라 제갈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하나로 연결해야만 지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큰 그림을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기술, 국제동맹, 그리고 돈의 흐름. 이 거대한 3가지 축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 개인과 국가는 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솔직히 당장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짚어본 이 흐름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신다면 앞으로 쏟아지는 뉴스들 이면의 숨은 진짜 의미를 훨씬 더 날카롭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설이 끝난 뒤에도 꼭 한번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